어이 할배, 공이나 잘 맞춰.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나와 내기한 건 잊지 않았겠지. 알았으니까 빨리 치라고 괜히 뜸들이지 말고. 김영철 할아버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농가 밭에서 보냈지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분이셨고 어머니는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꼭 챙겨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형과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 동생들이 있었지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농사일을 도왔고 누나는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어린 영철 할아버지는 논에서 뛰놀기보다는 집안일을 돕고 소에게 풀을 먹이며 지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농사일을 하는 날이 더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기회도 적었지요. 그 시절 마을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밤이면 등잔불을 켜고 지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고 여름이면 지붕 위로 매미 소리가 쏟아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늘 밝은 아이였습니다. 책 한 권이라도 손에 들어오면 낡을 때까지 읽었고 우연히 본 신문에서 골프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골프? 그게 뭐지? 그저 부자들이 하는 운동쯤으로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꿀 작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살던 먼 친척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척들은 가끔씩 마을로 내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그날도 친척은 서울에서 본 신기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짐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철아, 이거 한번 가져볼래? 그것은 다름 아닌 낡은 7번 아이언 골프채였습니다. 손잡이는 낡아서 거칠었고 클럽 헤드는 긁힌 자국이 많았지요. 이게 뭔데요? 골프라는 운동에 쓰는 거야. 저쪽 큰 잔디밭에서 하는 건데 공을 치는 거지. 영철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물건에 신기한 듯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묵직한 쇠붙이가 달린 긴 막대기. 도대체 이걸로 뭘 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놔줘도 돼요? 서울 가면 새 걸로 사면 돼. 이건 오래돼서 버리려던 거야. 버리려던 것이라 해도 어린 영철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그 골프채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프공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공을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공 몇 개를 구해왔고 그것을 아껴가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은 논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골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잔디밭에서 연습할 환경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흙바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7번 아이언을 들고 혼자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골프를 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골프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골프공은 몇 개 없었고 새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을 칠 때마다 공이 떨어진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찾아가 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공이 이리저리 튀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기도 했고 어두워지면 찾기도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공을 치고 주우러 다니는 일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정확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을 지속되자 영철 할아버지의 스윙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흙바닥에서도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고 심지어 흙에
티를 꽂아 드라이버를 치는 경지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골프 실력이 언젠가 누군가를 참교육하는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어린 시절 낡은 7번 아이언 하나로 흙바닥에서 골프를 치던 영철 할아버지는 이제 일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골프채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농사와 골프, 이 두 가지는 그의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쌀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논에서 땀 흘려 일한 뒤에도 저녁이면 여전히 산자락으로 올라가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낡은 취미일 뿐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 골프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도시의 멋진 골프장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흙바닥에서도 정확한 샷을 날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티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흙을 살짝 파서 공을 올려놓고 드라이버를 휘둘렀습니다. 클럽이 낡아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졌지만 공을 맞히는 감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평생 흙에서 골프를 쳤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할아버지에게 거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 회사는 좋은 품질의 쌀을 찾고 있었고 마침 할아버지의 쌀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특별히 대단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쌀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할아버지는 한평생 익숙했던 논밭을 떠나 생애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회장이 얼마나 무례하고 거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젊은 회장이 결국엔 참교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할아버지는 서울로 올라와 기업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히 늘어선 도심 한복판. 도착한 곳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기업이었지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자동문이 휙휙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이야, 서울은 참 바쁘구만. 할아버지는 빌딩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논밭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정성껏 키운 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한 젊은 남자가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덕수, 이 회사의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김덕수는 30대 중반, 세련된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할아버지를 힐끔 쳐다보더니 첫 마디부터 기분 나쁜 말을 던졌습니다. 뭐야? 그냥 시골 촌놈이잖아. 사무실에 있던 임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천천히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거래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시골 촌놈이 우리 같은 대기업이랑 거래할 일이 어디 흔하냐?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회장의 자리에서 태어난 김덕수는 철저한 금수저였습니다. 회사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제대로 경영 한번 해본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할아버지의 쌀이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맺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태도를 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정장 같은 거라도 입고 오지 그랬냐? 촌스럽긴. 주변 임원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덕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언제까지 저렇게 거만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래 이야기를 하러 왔소. 자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김덕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냥 할배살 우리 회사에서 팔아줄게. 근데 말이야,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예의 갖추고 존댓말 쓸 필요 없어. 너 같은 촌놈이 아무리 존댓말 써봤자 어색하니까. 그냥 반말해. 주변 임원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원래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며 무시하기로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며칠 후 김덕수는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직접 할아버지의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보내는 직원들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마침 골프 라운딩 일정이 있어 이동하던 중이었기에 겸사겸사 할아버지의 논밭을 들러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쌀이나 재배하는 영감쟁이한테 내가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차로 달리며 김덕수는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이 촌구석까지 내가 왜 와야 하는 거야? 그냥 계약서 던져주면 끝나는 일 아니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농가랑 친밀한 모습 보이는 게 요즘 트렌드니까요. SNS 같은 데 올리면 친환경 먹거리 챙기는 CEO 느낌도 나고요. 김덕수는 피식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짜증나. 냄새나고 벌레 들끓는 시골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김덕수와 임원들이 할아버지의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트럭 소리를 듣고 슬쩍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덕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와, 냄새 장난 아니네. 이래서 내가 촌은 싫다니까. 임원들도 인상을 찌푸리며 조용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고도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들 왔소.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만. 그러나 김덕수는 인사조차 받지 않은 채 주변을 휘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잘난 논이야? 뭐 그냥 평범한 논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논은 특별한 게 없어. 하지만 농부가 특별하지. 김덕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피식 웃더니 슬쩍 마당 한 구석을 보다가 한쪽에 놓여있는 낡은 골프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7번 아이언, 드라이버, 그리고 공 몇 개가 놓여 있었지요. 김덕수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봐라. 아니, 이 촌놈이 골프도 치냐? 그가 낡은 7번 아이언을 들어 올리며 임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완전 골동품 아니야? 이거 언제적 클럽이야? 하하. 임원들도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촌구석에서 논이나 갈지 꼴에 골프는 왜 치는 거야? 부자 흉내 내는 거야? 김덕수는 조롱하듯 골프채를 이리저리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골프는 부자만 치는 게 아니지. 그냥 좋아해서 치는 거요. 김덕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참, 별 희한한 노인네 다보겠네. 골프장도 없는 촌에서 골프를 친다고? 이 흙바닥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덕수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떠보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말이야. 어차피 우리도 곧 골프 치러 갈 건데
할아버지도 한번 같이 가볼래? 임원들은 김덕수의 말을 듣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덕수는 더욱 재미있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치면 재미없잖아. 내기 한번 할까? 할아버지는 김덕수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깔보고 있구만.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지.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김덕수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할아버지는 김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그때부터 나한테 반말하지 말고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오. 김덕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곧바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미쳤나? 아니, 지금 뭘 믿고 이긴다고 짓거리는 거야? 임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회장님 대학 시절부터 골프 치셨다니까요? 농부가 무슨 골프야?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흙바닥에서 평생 단련된 그의 스윙은 그 어떤 프로 골퍼도 쉽게 흉내내지 못할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 후 김덕수와 그의 임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기가 결정된 후 며칠 뒤 골프 라운딩 당일이 되었습니다. 김덕수와 임원들은 최신형 골프 장비를 챙겨 고급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회원제 코스가 있는 고급 시설이었지요. 연예인, 기업회장, 고위 관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라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골프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지나 바랜 골프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야, 촌놈이 진짜 왔네. 김덕수는 멀리서 걸어오는 할아버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원들도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골프장에 농사 짓는 사람은 처음 올걸요? 그 골프백 좀 봐. 진짜 유물 아니야? 혹시 우리랑 라운딩 도는 거 후회되는 거 아니죠? 김덕수는 장난스럽게 골프채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가시는 게 어때?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결같이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소?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김덕수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홀, 티샷을 날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덕수는 가볍게 몸을 풀고 최신형 드라이버를 휘둘러 힘차게 공을 날렸습니다. 공은 곧게 뻗어 페어웨이에 안착했습니다. 임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완벽한 샷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차례인데 제대로 칠 수 있을까요? 김덕수는 비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 할배, 이제 내 차례야. 공 맞추기라도 하면 대단한 거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 손잡이,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클럽 헤드. 김덕수와 임원들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진짜 칠 거예요? 이거 뭐 시합도 아니고 박물관에서 유물 들고 나온 느낌인데? 할아버지는 조용히 티에 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순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김덕수와 임원들은 그저 비웃고 있었지만 캐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스윙은 잡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흙바닥에서 평생 쌓아 올린 정확한 궤적, 단련된 손목, 그리고 노련함이 담긴 스윙. 드라이버에 정확히 맞은 공이 시원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은 김덕수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
페어웨이 정중앙에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덕수도 눈을 가늘게 뜨고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티샷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덕수와 임원들은 할아버지의 드라이버 샷을 보고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뭐야? 우연히 한 방 잘 맞은 거겠지. 그러게요. 다음 샷 보면 알겠죠, 뭐. 그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세컨드 샷에서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가 세컨드 샷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린 근처까지는 갔지만 공이 러프에 빠졌습니다. 그다지 깔끔한 샷은 아니었지요. 이제 할아버지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천천히 어드레스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7번 아이언을 휘둘렀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날아갔고 그린 한가운데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김덕수와 임원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스윙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정확성과 거리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김덕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 운이 좋았겠지. 하지만 그 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덕수와 임원들은 여기저기 공을 날려대며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반면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논밭을 거닐 듯 편안하게 공을 쳤습니다. 페어웨이에서 한 번에 옹그린, 벙커에서도 가볍게 탈출, 퍼팅조차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스트로크. 그들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웃으며 경기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김덕수는 캐디를 불러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공 상태가 왜 이래? 내가 원래 이 정도로 못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 김덕수는 퍼팅을 시도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공은 홀을 빗나갔습니다. 반면 할아버지는 여유롭게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홀이 끝나고 또 한 홀이 끝나고 김덕수와 임원들의 점수는 점점 처참해졌고 할아버지는 꾸준하게 싱글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8홀이 끝났을 때 할아버지는 스코어 72타, 2분을 기록했습니다. 김덕수는 95타, 임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제야 김덕수는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시골 촌부라고 깔봤고 골프를 한다는 것도 우습게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 그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골프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요. 김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단순한 시골 촌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김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라운딩을 마친 후 역시 내 실력은 꽤 괜찮지? 라며 거들먹거렸을 테지만 오늘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임원들 역시 다들 침묵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를 깔보며 비웃었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골프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 논에서 땀 흘리고 흙을 만지면서 살았지. 하지만 골프도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었어.
김덕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 한 잔을 집어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부자도 아니고 비싼 골프장에 다닐 형편도 못 됐어. 하지만 흙바닥에서도 배울 건 배울 수 있었지. 공이 어떻게 구르고 어디로 튈지,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평생 연구하며 연습했어. 골프란 결국 공을 정확히 맞히고 끝까지 침착해야 하는 운동이니까. 김덕수는 그제야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기 전에 보았던 그냥 촌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덕수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골프를 연구하고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 자신보다 훨씬 깊이 골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눈앞의 김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차를 마시며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젊은이,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것도 많소. 자네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함부로 깔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소? 김덕수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그 태도가, 그 존재감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돈과 권력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겉모습과 배경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무시하던 시골 농부에게 철저하게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김덕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 선수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농사는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며 기다려야 하오. 그러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그리고 골프채를 손에 쥐며 덧붙였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요. 하루 이틀 한다고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지. 오랜 시간 묵묵히 해야 하는 것이요. 김덕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와의 내기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기면 그때부터 나한테 반말하지 말고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오. 김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김덕수를 바라보던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만했던 김덕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김덕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젊은이. 늦지 않았소.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소? 그 말에 김덕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골프장에서 돌아온 후 김덕수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영철 할아버지와의 라운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이 골프를 친다니 우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그는 할아버지에게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골프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패배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아왔지? 그는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그를 단 한마디로 꿰뚫어 보았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내 실력으로 키워온 게 맞나? 단순히 돈과 권력을 앞세워 사람들을 내 아래로만 봤던 게 아닐까? 그날의 내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시험이었고 김덕수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김덕수는 변화했고 그의 회사도 그의 삶도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프 라운딩. 그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